20대 남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하던 여성. 다른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지냈지만 2주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남자친구가 집안에 있던 각종 물건들을 이용해서 여자친구를 때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폭행을 당한 채 끔찍한 하루를 보냈던 그날 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와 함께 한 술집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눈을 피해서 술집을 허겁지겁 빠져나왔고 112에 신고했는데요. 대체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의 발단은 휴대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새벽 5시에 발생한 일인데요. 일단 두 사람은 동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소개팅 어플이 깔려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이 남성, 집안에서 폭행과 협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두 차례나 더 폭행이 이어졌고요. 이 20대 남자친구는 집에 있던 빛 수납장 뚜껑, 리모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여성의 머리와 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새벽 5시, 오후 12시, 오후 8시 세 번이나 때렸습니다. 아니, 이게 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인데, 물론 소개팅 앱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화는 날 수 있겠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이 앱을 통해서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말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너밖에 없다. 네가 정말로 나에게 내가 모질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내가 그걸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맞추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나를 속여서 만나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세 번이나 폭행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2주 전부터 폭행의 어떤 기미가 보였다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그게 동거가 됐건 교제가 됐건 폭행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폭행 당일 밤 두 사람은 외출을 했고 한 술집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한 발언 때문에 여자친구는 두려움에 또 떨었다는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이따 집에서 보자라는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인하고 같이 술자리를 하면서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여자친구한테 이따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남녀 관계에서 뭐 이따 보자 그럼 장난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이따 조금 약간 싸울 기분이 안 좋다 정도로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여성은 도저히 그렇게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지금 맞았잖아요. 그렇죠.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이따 보자라는 것은 좀 이따 다시 때리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여성은 위협을 느꼈고 다행히 그 술집에서 핑계를 대고 잠깐 나와서 편의점으로 도망가서 112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신고는 했고 그럼 경찰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이번엔 경찰이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2주간 맞았던 그 폭행 사실을 날짜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이거는 교제 중에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고 일단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남자친구를 술집에서 긴급 체포를 했고, 그리고 제일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그냥 체포했다가 그냥 풀려나면 아이고, 돌아와서 맞아요. 원래 그날 집에서 보자가 며칠 후 집에서 보자가 되겠죠. 예. 보복 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고요. 이 남성은 특수폭행 혐의로 좀 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아마도 경찰의 이런 대응은 지지난주 그 금천 지하 주차장 뭐 이런 사건들의 어떤 여파도 있었을 겁니다. 자, 다른 또 유사한 또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남이잖아요. 네. 지난해 7월 2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20대 남성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이랑 같이 모텔의 한 객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모텔에 들어가서 그 모텔 주인한테 저도 일행인데 그 객실 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텔 주인은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이 남성은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인 몰래 2, 3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방문마다 귀를 대고 엿듣다가 모텔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자, 그대로 포기했을까요? 예. 자, 소장님, 네. 뭐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네. 남인데, 네, 모텔마다 방을 이렇게 듣고 소리를 들은 다음에 녹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음을 해서 뭐 협박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돌아와 달라고 빌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는 성인 남녀고 이제는 헤어지기로 하고 완전히 헤어졌으면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뭐 질투심 때문인지 소유욕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모텔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그런 일종의 범죄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객실 방마다 귀를 대고 엿듣다가 결국 쫓겨났어요.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자, 그대로 포기했을까요? 집에 갔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스파이더맨인 줄이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제 여자친구 일행 어떤 마음이 무거운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당연히 거절당했죠. 못 알려주죠. 몰래 들어가서 이제 엿듣다가 이제 잡혀서 쫓겨났죠. 그럼 정상적인 정문으로 못 들어가죠. 벽을 타야 됩니다. 그 다음 방법은 결국 모텔 벽을 타고 이 전 여자친구가 투숙하는 객실은 아까 엿듣는 과정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실을 특정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숙하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서 저 여자친구와 있는 그 모텔 객실 안으로 침입까지 한 겁니다. 자, 일행인데요. 호실 좀 알려주세요. 거부했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귀대기를 했어요. 쫓겨났어요. 이후 저렇게 사파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서 객실 안으로 들어가. 참, 저 집념과 저 열정으로 정말 다른 일을 했더라면 뭘 해도 성공했을 거다. 아니 이게 뭐 사귀고 있는 과정에서도 저런 행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방금 우리 소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전혀 다른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자친구인데 지금 이 두 가지 행동은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 또 방실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거 갖고 실형이 나왔어. 집행유예지만 실형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화려했던 사람 전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건조물에 침입했는데 약 120만 원 정도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형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가 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 자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집행유예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다음에도 이런 행동하시면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